네, 안녕하세요. CPT 트레이더이자 또 공인경제 방송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진영 전문가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비트코인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미국 경제, 전제 흐름과 그리고 위험자산군의 진짜 위험 신호를 같이 보겠습니다. 좀 굉장한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실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데가 유튜브에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이걸 좀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해서 공유를 하는 거니까 많은 분들이 끝까지 시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겉으로 보면 미국 경제는 아주 괜찮아 보입니다. 맞죠? 최근에 발표되었죠. GDP랑 그리고 이제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었는데 GDP도 버티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고용 지표도 완전히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 경제가 뭐 괜찮다, 잘 버티고 있다라는 그런 결과값이 나오더라고요. 현재 뭐 나스닥도 강하고 우리 코스피도 지금 뭐 만 코스피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 위험자산군이 꺾일 기세가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강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야, 내가 느꼈을 때는 이거 좀 위험해 보이는데 계속 올라가네. 아, 내 착각인가?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AI 열풍에 미친 듯이 물량을 이렇게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근데 웃긴 건 예, 기관들 외인들은 팔고 있어요. 근데 개인들이 물량을 받쳐주는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폭락을 했을 때 과연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이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나라 사람들 한편으로는 참 이게 많이 힘들구나 생활이. 근데 또 반면으로는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좀 크게 볼 수 있는 명목,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많이 아직까지 조조하구나라는 느낌이 듭니다. 저도 이제 뭐 전업 투자자 입장에서 저는 이제 목숨을 걸고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 좀 위험한 투자를 계속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본론으로 좀 들어와서 지금 뭐가 문제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겉으로 미국 경제는 멀쩡해 보여요. 하지만 안쪽에서는 물가 압력과 부동산 부담이 조금씩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봐야 할 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미국 주거비와 모기지 부담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미국 증시 버블 지수입니다. 세 번째는 제가 또 크립토 시장 전문가로서 비트코인의 단기 하락 압력과 중장기 상승 모멘텀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벌 수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를 연결해서 왜 지금 시장이 단순한 상승장이 아니라 변동성을 활용해야 하는 장인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를 보시면 미국 이제 이 만화 이 이미지에 모든 게 담겨 있어요. 이거 좀 봐주시고요. 아, 미국 부동산 이미지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미지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핵심은 매우 간단합니다. 이제 미국 부동산이 위험 자산을 흔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지금은 그렇게 크게 부여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 결과적으로는 이 부동산이 결국에는 이 위험 자산군의 칼이 되어서 분명히 공격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보는 편이거든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CPI라는 지수를 볼 때 그냥 물가가 높다, 낮다 정도만 보고 있고 뭐 텔레그램을 보더라도 사실 수치에 대한 것만 다루지 이 안에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고 어떤 것들이 이제 이슈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거론하는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거 제가 오늘 들고 왔고요. 일단 그 CPI 발표 지수 안에는 정말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주거비고요. 두 번째가 렌트입니다. 주거비 렌트. 그 세 번째가 모기지 부담이에요. 2026년도 4월 미국 CPI는 전년 대비 3.8%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주거비도 전월 대비 0.6% 상승했다는 점이에요. 즉 기름값만 문제가 아니라 미국 사람들이 매달 부담하는 집 관련 비용도 계속 물가를 밀어 올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CPI 중에서도 주거비 관련된 내용들은 끈적하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만큼 이제 미국 물가에서 주거비는 비중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번 올라가 버리면 쉽게 내려오지 못하는 게 바로 주거비 관련 CPI 지표거든요. 주거비가 안 꺾이면 CPI가 쉽게 내려가기 어렵고요. CPI가 쉽게 안 내려가면 연준도 금리를 빠르게 내리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재 지금 연준이 보고 있는 인플레 지수, 쉽게 말하면 CPI 지수는 2%대인데 현재 어느 순간부터 못 내려오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주거비, 부동산 관련된 내용 때문에 결국에는 못 내려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호르무즈 협의라든지 유가 프리미엄만 해결되면 내려올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좀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기지 금리도 굉장히 높습니다. 프레디맥 기준 2026년도 월 28일 30년 이제 고정 모기지 금리는 6.53% 정도가 됩니다. 전주는 6.51%인데 0.02% 오른 6.53%까지 올랐어요. 여전히 미국 가계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수준이겠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집값은 버티는데 대출금리는 높고 그러면 미국 가게는 집 사기도 부담스럽습니다. 월 상환금도 부담스럽고요. 소비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참고로 GDP 지수가 대부분 소비 물가로 소비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소비가 많을수록 GDP가 높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거 봤을 때는 GDP도 앞으로는 미국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일단 이게 누적돼 버리면 미국 경제는 겉으로는 이제 버티는 것처럼 보여도 안쪽에서 점점 압박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미국 경제를 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침체 직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내수물과 압력과 주거비 부담은 분명히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잠시만요. 두 번째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미국 증시 버블 지수 설명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봐야 하는 게 뭐가 있냐면 바로 미국 증시 버블 지수입니다. 여기서 흔히 쓰는 지표가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이제 버핏 지표라고 해서 오렌 버핏이 만든 지표입니다. 미국 전체 주식시장 시가총액을 이제 GDP와 비교하는 지표인데 맞을 거야, 아마 이게 내용이 맞을 겁니다. 현재 자료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 버핏 지표는 대략 230% 전후입니다. 230%예요. 230%. 네, 어드바이저 이제 퍼스펙티브스 자료에서는 2026년도 1분기 GDP 기준 버핏 지표가 229.5% 역사상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룹 포커스 자료에서도 미국 시가총액 대비 GDP 비율이 235.9%, 장기 평균보다 44.2%가 높다라고 나옵니다. 이걸 아주 쉽게 말하면 미국 증시 주식시장이 미국 실물 경제 규모보다 너무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네. 버블이 그만큼 많이 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금융이 버블로 먹고 살고 있지만 이 정도 버블은 좀 굉장히 불안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하나 봐야 될 게 있는데 바로 케이프 지표입니다. S&P 500 이제 슐러 케이프 2020년도 5월 기준 약 41배 전후로 나옵니다. 굉장히 높아요. 그룹 포커스도 41.24고요. 그다음에 이제 Y 차트스를 보면 39.58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친 거 아닌가요? 이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 이제 카페가 높다는 건 기업 이익 대비 주가가 많이 비싸졌다는 뜻이거든요. 즉 지금 나스닥과 S&P 500 강하게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이런 구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자기 기대 강가, 대형 기술주 쏠림, 금리나 기대, 유동성 기대가 주가를 밀어올리고 있는데 참 웃긴 게 코스피와 좀 비슷하죠. 네. 그런데 이제 주거비와 모기지 때문에 물가가 다시 살아나면 연준이 금리를 쉽게 못 내립니다. 맞죠? 그렇겠죠. 그러면 시장은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와, 금리 인하가 온다 하면서 올랐다가 아이씨, 물가가 안 잡히네, 큰일 났네 하면서 다시 힘들 거예요. 올린 것만큼 뺍니다. 참고로 올리는 건 어렵지만 내리는 건 굉장히 빠르게 내려요. 이거 투자하시는 분들 한 몇 년만 해보신 분들은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아실 겁니다. 그 청년열차 타가지고 올라갈 땐 두두두두두두두 슝 내려가잖아요. 약간 이런 느낌일 겁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면 나스닥과 위험자산군은 아직 꺾일 기세는 안 보이지만 시작폭탄을 들고 있는 시장처럼 보입니다. 완전 시작폭탄이에요. 지금 초가 똑딱똑딱 돌아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강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안전한 건 절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강한 만큼 리스크 값이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1억 투자에 3억 됐지만 내가 혹시나 어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순간 너무 잠이 많이 와 잤어. 3개월 뒤에 일어났어. 근데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이 편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 일봉 차트 설명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이 나스닥이랑 그리고 코스피랑 대부분 다 상승이지만 그나마 조정을 많이 해줬던 거 이제 50% 거의 육박한 수치죠. 거의 40% 정도 하락을 줬는데 그나마 조정해 준 게 크립토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표적으로도 정별 구간에서 종고점을 뚫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투자자들은 투자 지표들은 불안해요. 언제 조정을 줄지 모르기 때문에 기준점이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조정을 줬고 그리고 이 비트코인 시장, 크립토 시장이죠. 어떤 식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야지만 앞으로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처럼 내가 더 돈을 벌 수 있는지 분명히 돈을 버신 분들은 또 돈이 되는 건 찾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 지금 현재 항상 강조드리는 게 전통시장 구조가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거거든요. 다음에 돈 벌 수 있는 건 저는 크립토 시장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크립토 시장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도 현물 시장보다 선물 시장이 큽니다.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고 그리고 이 일본 기준, 주봉 기준 그리고 이제 뭐 월봉 기준부터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제가 다음 영상 2편에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업로드를 할 생각이라서 이거 재밌게 보신 분들은 2편 꼭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까지 꼭 눌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료들 제가 이 영상 끝나면 제가 올려드릴 거니까 정말 제가 했던 말들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한 번 더 보고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다음 편은 저녁에 또 업로드 할 테니까 많은 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CPT 트레이더 정진영 전문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